주주총회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주총회 최대 주주 황봉 인사드립니다. 주총. 자, 오늘 제 옆에 그림자가 생기네요. 아주 근엄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 종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슬람이었다고 했다가 힌두교로 했다가 막 이렇게 개종도 막 해요. 조만간 제가 봐서는 저기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힌두교에 이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엄한 힌두교 집안에 엄한 이슬람 분파입니다. 그 부분만 정리해드리고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나와주셔서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예, 우리 차영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차 대표님, 영상이 나가고 차영주 대표님 주변 분들은 그 영상 보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야, 너 배가 그렇게 나왔냐? 몰랐다, 야. 네. 뭐 이러면서 혼자 먹고 다니냐?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저 건강을 위해서 좀 배를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 이 영상과 더불어서 프로젝트 하나 할까요? 어떤 거요? 차 대표 살 빼기? 아, 주식 방송에서? 뭐 같이 하면 어때요? 뭐 그냥 뭐 얻어가는 거지 뭐. 요즘 시장을 보면요, 좀 이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변이보다 예. 삼성전자가 실적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껌딱지처럼 탁 붙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못 오를까요?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학원을 하나 끊어줘. 학원을. 그리고 용돈 좀 올려줘.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자식이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용돈도 주고 학원도 끊어줬어. 그러면 성적표가 좋은 게 와야 될까요? 나쁜 게 와야 될까요? 좋은 게 와야죠. 그러면 좋은 게 오면 칭찬을 하나요? 아니면 잘했다, 기본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성적표가 잘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만약에 성적표가 얘가 20등 하는 애가 30등이 됐다. 그럼 어떻게? 오히려 야단을 쳐야죠.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온 게 우리가 야단을 맞아야 되나요? 칭찬을 하나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그렇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느낌엔 그저 그렇다라고.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느낌은 뭔가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래? 삼성전자 내가 예상한 대로야 라는 정도지 뭔가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얘를 다시 칭찬한다? 그럼 이중과세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야, 또 이게 아주 새롭게 또 접근을 하시네. 왜냐면 이제 개개인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논리적인 것 같아요. 예. 이쪽 섹터를 내가 준비해왔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 바이오를 한번 건드려보죠. 절 좀 봐요. 날 좀 봐요. PD님, NG. 개그 좀 하려고 그런 거야. 미안해. 우리가 바이오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오도 바이오만 있느냐, 너만 바라봐야 되느냐, 바이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약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 떠오르는 핫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의료기기에서 강조했어, 저거. 바이오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일상적인 바이오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상적인 바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그건 답이 없다. 2015년, 16년도에 이미 높은 밸류를 땡겨왔다. 이것도 아까 똑같이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평균 PER이 43배였습니다. 43배 성장을 해야 돼요, 기업이. 그렇죠. 근데 여태껏 2018년, 19년도였을 때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임상에서 빠그라드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은 답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도 우리가 선금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선금 땡기면 별로 안 좋거든. 안 좋아요. 밸류를 먼저 땡겨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코로나19 백신 진단키트. 한 번 핫한 게 두 번 달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을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가 없어서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상으로 됐을 때 대박이 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임상 1상 이상에서 들어가요. 근데 미국 투자자들은 안 그래요. 3상 이상에서 들어가요. 그럼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네. 내가 뜰 줄 알고 투자한 애들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 다 울고 있어. 손절각 아닌가요? 바이오가 그런 거야. 맞죠? 아니요, 저는 거기 동의 못하고요. 우리가 장기 투자로 봐야지. 장기 투자로. 그렇게 우리 황봉 대표님을 단기간에 손절하고 그런 거는 안 돼요. 야, 무조건 뽑자. 임원으로 만들어 드리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의료기기. 의료기기. 우리가 치과를 1년 이상 안 가면 평상시 같으면 1년 이상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프기 시작했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한계가 있죠. 아유, 가야죠. 2020년엔 참았다고요. 어디 가서 입 벌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치과 의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치기공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야근을 해요. 그리고 저처럼 확진자들은 이 확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인바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 줄 만드는 회사. 세운 메디칼. 네. 재난지원금 받으면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안경 교체. 오, 이 안경. 안경 교체를 가장 많이 했대요. 그러면 삼천당제약, 휴비츠 이런 주가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보통 우리 주린이들은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게 있냐면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그러한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술적 분석. 이게 차트가 우상향할 때만 들어가가지고 차트가 내 생각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손절한다라는 거. 이거 어떠내리세요? 왜 제가 손가락 이걸 굳이 내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짧은 손절매가 가능해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탈출에 가까운 손절매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임상에서 들어갔는데 임상에서 실패했다. 그건 뭐 쥐약이죠. 그러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급락하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탈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탈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손절을 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1,000만 원이 100만 원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게 제약바이오의 키포인트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 대표님이 바라보는 7월 말과 8월, 9월 바이오의 어떤 방향성은 맑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흐림일까요? 아니면 비가 올까요? 저는 흐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비가 오지도 특별히 맑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때면 다시 가치주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밀러라는 단어 아시죠? 당연하죠. 시밀러가 제네릭과 다르다라는 점은 제네릭이라는 것은 복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100% 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아스피린을 먹든지 똑같아요. 근데 셀모 회사에서 나온 우리가 관절염 치료제라는 것은 시밀러예요. 시밀러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근데 성분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거의 한 95% 정도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황 대표님이 의사야. 내가 기존에 A사 제품을 처방하고 있다가 셀사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했으니 이것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처방할까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사원이 그러죠. 이게 의약품이 약값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원약. 근데 의사 입장에서 100% 임상에 성공한 게 있고 95% 임상에 성공한 게 있으면 굳이 내가 95%짜리 쓸 이유가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약을 먹는 게 이득이잖아요, 사실상. 돈을 환자가 내는데 굳이 나한테 80%라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네.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성분도 비슷하고 가격이 싸니까 이게 시장에서 침투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위험성 있는 약품을 처방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나한테는 전혀 메리트도 없다. 그러면 굳이 내가 시밀러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요것도 여러분들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둘 중에 누가 웃기냐라고 생각하면 개그맨이 아닌 제가 웃기는 게 낫지. 개그맨이 이 정도 웃기면 야, 확 와닿는다. 황모 대표님을 손절하는 게 낫지 저를 손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 이거 뼈 때리는데 듣고 보면 맞는 말이야, 진짜. 와. 주식을 바라볼 때도 항상 고정관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비개그맨도 개그맨보다 웃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사실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보다 지금 세대들이 더 오래 살 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래 살다 보면은 사실 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약 쪽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시뮬러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 대표님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분들한테 친구분들 계시면 커피 좀 사주면서 얘기하세요. 유비무환이란 말 아세요? 비가 오면 무환, 환자가 없다. 이게 의사업계의 격언이에요. 유비무환,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캐즘이란 단어가 있는데 캐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가 연구실에서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까지는 절벽을 하나 넘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제약 바이오도 실험실에서 개발된 거와 임상을 통과해서 일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성공률은 몇 퍼센트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공률은 0.2%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기술 수출하는 업체들은 저는 볼만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얀센이나 이런 것들이 지네가 다 처음서부터 전임상서부터 후임상까지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면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인도 전임상서부터 1상, 2상 정도 통과되고 나면 얀센 같은 경우가 보면 후임상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글로벌 업체가 봤을 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업체 좀 이니셜로 좀 이렇게. 그런 건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오죠. SK라든지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3상까지 끌고 간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안 달려들었다? 그거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을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약을 만들었는데 판매 허가를 어디서 받았느냐도 중요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기술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돼야 되고. 그걸 일단 깔고 가야 일단 되겠네요. 기술력을 깔고 가야 돼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돈만 주면 그냥 통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제약사가 미국의 FDA 신청이 들어갔고 인도에서는 판매 허가가 돼서 시판되고 있다. 이런 말 믿을 거 없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설명 좀 해줬어요. 정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바이오로 삼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얼마나 예능감이 있는지 부담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우겠습니다. 뭘 봐? 이빨 나왔잖아. 오! 치과 가자. 이건 뭐야? 야,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시라고요. 자, 오늘 차영주 대표님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이오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생깁니다.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쪽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외길 인생 파이프라인으로 가면 S로 시작하는데 그 꼴 날 수가 있어요. 차영주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주주총회 주주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주주분들이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표? 보통 이 방송이 되면 댓글이 차영주가 더 잘생겼냐? 황모 대표님이 잘생겼냐? 이번에는 인기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보고 저희가 뭐 벌칙을 받든 뭘 받든 하겠습니다. 스태프들 커피 쏘기. 좋아요. 내가 무조건 이겨 이거는. 이분 나한테 당했다. 내 팬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풉니다. 차영주 대표님과 저 누가 더 잘생겼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심판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주총.